오늘 사실 송도 해수욕장 도착하기 전에 어제 밤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실제 기상 예보도 날씨가 흐릴 거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비 온다고 혼자 오프닝도 찍고 그랬는데, 도착하니까 거짓말처럼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저는 뭔가 시작하면 밥부터 먹어야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에 도착하자마자 디에이블이라는 캐주얼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바다 여행에 선택된 식당인 만큼 디에이블은 탁 트인 바다 전망을 자랑하는데요. 송도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장 내부 공간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으며 실제로 여기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입니다. 이게 청결 기준을 충족하면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인데 좌우지간 매장이 엄청 깨끗하게 잘 관리되는 인상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식전빵이 나오는데요. 따뜻하게 데워서 부드러운 식감에 딸기잼을 살짝 찍어 먹으니 간편하게 허기를 달래기 좋았습니다. 동시에 입맛을 돋궈서 식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디에이블 파스타와 디에이블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대표 메뉴이자 베스트 메뉴라서 고민하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디에이블 파스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제 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파스타입니다. 여기에 해산물이 어우러진 게 특징인데요. 이게 크림이랑 토마토 소스를 섞은 거라 이 비율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기도 하죠. 디에이블은 크림의 풍부함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토마토보단 크림의 비중이 크게 전달되는 맛이고 평소 크림 파스타 덕후인 저로서는 너무나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디에이블 피자는 페스츄리 도우로 만들어진 게 특징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난했습니다. 충분히 맛있었고 만족스럽기도 한데 제 입맛에는 그닥 인상적인 특징도 없어서 기억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음식은 어디서 먹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션뷰의 긍정적인 장점이 와닿았고 음식도 음식이지만 바다를 좀 더 비중 있게 즐기고자 한다면 송도 해수욕장 여행에서 디에이블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에이블 먹고 나왔는데 보통 애 있는 가정들 보면은 좀 많은 걸 포기하고 살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음식인데 이 주변에 매운탕이라던가 그런 여행에 걸맞는 맛집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음식 종류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가족여행으로 여기를 방문한다면 디에이블을 방문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송도 해수욕장은 대한민국 바다 중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3가지나 보유했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일본인들이 착공하여 최초의 대한민국 공설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이로써 1930년대에는 신혼여행 선호도 1위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정치인들이 송도 해수욕장에 별장을 소유했을 만큼 전국적인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근처 공단이 들어서고 오염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설해수욕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5년간의 연한 정비 사업을 통해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다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는데요. 좌우지간 지금은 1년 365일 꾸준히 사랑받는 부산 바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닥 기억이 없거든요.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거고 그만큼 비중이 없는 바다였었는데 정비를 거치고 제 기억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핫해지기 시작한 건 2015년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핫해지기 시작하면서 부산에서도 그리고 외부에서 놀러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송도 해수욕장이 가진 두 번째 대한민국 최초인 타이틀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상 케이블카가 있던 장소입니다. 지금도 송도 하면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가 유명한데요. 아쉽게도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는 1988년 노후화로 인해 철거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29년 만에 2017년 6월 부산 에어크루즈라는 이름으로 복원되어 다시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km의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데요. 이 과정에 송도 해수욕장 주변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한민국 최초인 타이틀은 1927년 국내 최초로 설치된 해상 다이빙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1987년 태풍 셀마로 인해 파손되어 철거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공설해수욕장으로서 개장 100주년을 기념하여 해상 다이빙대를 복원하였습니다. 해변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요. 수영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재밌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타이틀을 3가지나 보유한 송도 해수욕장은 여름에 더욱 매력적인 장소로 진가를 드러내는데요. 저도 돌아오는 여름에 송도 해수욕장에서 해상 다이빙대를 경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름이 EL16.52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부산 송도에 위치한 대형 카페에 방문했는데요. 숙소에 입실하기 전 여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건축적 가치로 인정받는 이 건물은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 중 한 분이신 이정훈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입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인테리어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으니 송도 해수욕장 여행에서 카페를 방문하길 바란다면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대형 카페인 만큼 전용 주차장에 공간이 많아서 편하게 차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데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가 모두 주차장입니다. 3층부터 5층까지는 카페 공간이 구성되었습니다. 넓은 공간과 다양한 좌석 배치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각 층마다 테라스가 있어서 다양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5층은 루프탑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돔 형태의 공간이 눈에 띄는데요. 안쪽에 앉으면 오션뷰를 바라볼 수 있어서 날씨가 좋은 날이 아니라도 밖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지하 1층에 정원처럼 꾸며진 실내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다들 오션뷰를 즐기려고 해서 그런지 여기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심하게 조용했던 이 공간도 있으니까 평일에 방문한다면 취향에 따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떤 이유에선지 아무도 없네요. 카페 공간에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여긴 한 명도 없어요. 뭔가 시끄럽게 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여기를 방문한 이유가 이정훈 건축가의 작품인 것과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맞는데요. 블루리본 서베이에서 맛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블루리본 카페인 만큼 베이커리 맛이 궁금했는데요. 당일 생산과 폐기를 원칙으로 다양한 베이커리 메뉴를 제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추천 메뉴는 쪽파 크림치즈 소금빵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랑 시그니처 음료라고 해서 발렌타인이라는 게 있길래 이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주문했습니다. 달고 쓰고 그런 맛이다. 달다가 쓰고 쓴데 달고. 시그니처 음료인 발렌타인은 아인슈페너 같은 그런 맛인데요. 그냥 아인슈페너 그 자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뭔가 맛이 고급지고 비싼 느낌이랄까요? 고급진 커피 맛을 원할 때 주문하길 추천합니다. 가장 궁금했던 베이커리, 그 중에도 대표 메뉴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쪽파 크림치즈 소금빵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선 쪽파가 폼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고소함으로 풍미를 은은하게 더해주고 크림치즈가 중심이 되어 쫀득한 소금빵의 식감까지 여기 방문한 김에 무조건 먹어볼 만한 메뉴입니다. 더불어 빵에 환장하는 사람이라면 송도 해수욕장에 여행을 온 김에 찾아올 가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맛있네. 제가 오늘 송도를 오려고 스케줄을 짤 때 차를 타고 올지 아니면 그냥 좀 놀다가 밤에 술 먹고 택시 타고 집에 갈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일단 비수기고 주변에 숙박비가 어느 정도 하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반스테이 예약했는데 어반스테이가 전국적으로도 가성비가 좋은 숙소로 알려져 있지만 비수기에는 더 저렴해지고 특히나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47,000원에 예약했거든요. 게다가 오션뷰예요. 그래서 그냥 숙소를 잡아버렸고 어반스테이 말고도 이 주변에 꽤나 괜찮은 숙소들이 많고 대체로 다 오션뷰인데 다 가격이 비싸봐요. 한 5만원, 6만원. 비수기에 송도를 오면 정말 가성비 있게 숙소를 예약하실 수 있어요. 어반스테이 송도점은 지리적으로 남포동 일대와 가까워서 이 주변 여행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숙소입니다. 어반스테이 송도점은 비대면 체크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당일 오후 13시에 카톡이나 문자로 객실 정보와 도어락 비밀번호가 전달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2층 비대면 체크인 기기에 가서 엘리베이터 키를 받아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딱 맞춰서 도착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2층에 있는 짐 보관실을 체크인 당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뚜벅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일찍 도착해서 짐을 보관하고 점심을 먹거나 주변 해수욕장을 충분히 즐긴 뒤 객실에 입실하는 스케줄을 추천합니다. 객실은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누구나 만족스럽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당연히 가장 좁고 저렴한 방을 선택했는데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엄청 좁아 보였거든요. 밤에 여기서 술도 한잔 할 거라서 걱정했는데 하지만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좌우지간 송도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해서 탁 트인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았던 게 침대에 편히 누워도 바다가 잘 보였는데요. 오션뷰 감상하자고 일어나거나 창가 쪽에 앉아있지 않아도 돼서 객실 내부 어떤 곳에 있더라도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된 티가 나는 것도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숙박업소를 방문할 때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 곳들이 있거든요. 여긴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불쾌한 냄새도 없이 마냥 깨끗한 느낌만 전달합니다.
늦은 입실과 빠른 퇴실이 조금 아쉽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얼리 체크인과 레이트 체크아웃도 가능하긴 합니다. 시간당 10,000원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고 저녁 겸 술 먹을 때가 돼서 나가려고요. 메뉴는 조개구이입니다. 원래 송도에 조개구이 하면 암남공원 쪽이 좀 유명한데 보통 숙소가 있는 곳으로부터 암남공원까지는 걸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택시를 타야 되거든요. 가까운 곳에 좀 괜찮은 데가 없나 알아보다가 오션뷰를 감상하면서 조개구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길래 거기로 가려고요. 아쉽지만 암남공원은 다음 기회에. 지금 조개구이집 걸어가는 김에 송도의 밤바다를 조금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둡네요. 비수기라서 좀 불을 덜 켰나? 케이블카가 엄청 반짝반짝거릴 줄 알았는데 지금 밤에 저 케이블카를 타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나름대로 계속 보다 보니까 운치는 있습니다. 뭔가 잘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이런 느낌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1913) 은 송도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조개구이 전문점입니다. 내부가 여러 공간으로 나눠지고 좌석이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있지는 않아서 쾌적한 편인데요. 2층에서는 저 멀리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개구이 세트는 이베리코 꽃목살이 포함된 것과 조개로만 구성된 세트로 나뉘는데요. 개인적으로 목살은 별로 안 좋아해서 어떻게 주문할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도 이베리코라니까 고기가 같이 나오는 걸로 주문을 했네요. 연탄불과 함께 기본찬이 나오는데 역시나 눈에 띄는 건 홍합탕입니다. 별로 내가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야. 이게 뭔가 나는 진짜 조개만으로 맛을 내고 거기에 청양고추나 조금 딱 넣으면 딱 그게 좋은데 뭔가 조개보다는 오뎅 국물에 가깝게 느껴졌는데요. 맛이 좀 인위적으로 체감되었습니다. 홍합탕에 소주를 몇 잔 걸치니까 금세 조개구이 세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고기부터 구워 볼 텐데요. 제가 목살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이베리코 꽃목살은 그냥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조개구이만 주문해야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개구이 맛을 볼 건데요. 조개구이 굽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처음에 불이 강하기 때문에 올리고 얼마 안 돼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요. 이때 가리비를 살짝 떼어내보면 곧바로 떨어질 겁니다. 이 시간이 보통 1분도 채 되지 않을 건데 이렇게 바로 가리비를 뒤집어줘야 합니다. 이 타이밍이 늦으면 껍질에 강하게 붙어버리기도 해서 떼어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고 껍질에 붙어버린 상태로 너무 많이 익어버리면 한쪽 면만 너무 익어서 맛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맛있다. 역시 조개구이 맛은 인정이네요. 서울에서 찾기 힘든 조개구이 맛있는 집이 부산 바닥에는 널렸거든요. 1913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맛있는 조개구이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조개구이 하면 치즈를 빼놓을 수 없기도 한데 여기 치즈 추가 금액이 없더라고요. 소자를 기준으로 2번쯤 리필하면 넉넉하게 뿌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면을 주문했었는데 이건 술이 좀 들어간 상태에 먹어서 맛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영상 촬영한 거 보니까 엄청 잘 먹네요. 맛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술을 1병 2병 비우고 숙소에 돌아가서도 2차를 즐기다가 편히 잠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개인적으로 숙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숙소와 바다였는데요. 그만큼 비수기에 엄청난 가성비로 여기를 예약했고 오션뷰까지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조건이라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상급 룸 컨디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보내는 시간은 이 자체로 송도를 방문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대로 휴식에 집중하고 저녁에 나와 외식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많이 먹은 것 치고는 다음날 아침 편하게 일어났는데요. 침대 매트리스도 느낌이 좋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반겨주는 모닝 오션뷰에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